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함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격을 찾는 사주 안에서 격을 찾는 법, 방법 뭐 그런 걸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격을 알았다면, 격을 찾았다면 그 격을 살려주는 것을 저희 쪽에서는 희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쁘게 사용한다는 것, 기쁘게 사용하는 글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격 자체를 다른 곳에서는 용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격을 좋게 해주는 글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살려준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격이 잘 동작하게끔 만들어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글자를 희신이라는 글자로 씁니다. 자, 그러면 그 격 자체가 어떤 십성이라는 글자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명리학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 길성이라는 길신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신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길신은 뭐냐면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식신,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편제도 좋은 겁니다. 편제, 그 다음에 정관, 자, 그 다음에 정인. 자, 이렇게 있을 거고요. 흉신은 상관, 그 다음에 평관,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급제. 사실은 비견도 썩 좋은 건 아닌데, 비견은 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죠. 중간 정도. 자, 그래서 길신이라는 거는 좋은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극하거나 하는 거는 안 좋은 거고, 이 식신한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상생시켜 줄 수 있는 글자가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성도 좋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상생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도 상생시켜 주는 게 좋은 거고, 정인도 상생시켜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신이라는 게 뭐냐면 다루기 까다로운 애들인 거죠. 그래서 얘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극을 하는 부분이 희신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러면 상관을 극하게 되는 거는 이게 인성이 되는 거죠. 플러스 서로 상생하게 만드는 재성도 희신이 됩니다. 자, 편관 같은 경우는 인성이 당연히 희신이 되고요. 우리가 편관을 억제시키는 식상이 또 희신이 됩니다. 자, 편인은 관성이 희신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성, 편인을 극해주는 재성이 또 희신이 됩니다. 급제는 당연히 관성이 희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또 희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극하는 부분들은 다 빠져 있고, 흉신은 극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다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극을 한다는 것은 너무 에너지가 강하게 발현되면 안 좋은 부분들이 흉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약하게 아니면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반대의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논리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좀 더 보면 희신은 격을 살려준다. 그 다음에 흉신은 너무 낭폭하게 돼 있으면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제 하나씩 보면 제일 먼저 식신이라는 에너지가 있죠. 자, 식신은 재성이 희신이 됩니다. 자, 격 자체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식신이 목이면 화가 희신이 되겠죠. 여기 재성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먼저 길신들을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정제, 편제도 마찬가지지만 정제가 있으면 정제를 이제 목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 목이라면 목을 생해주는 수, 여기가 식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 앞에 있는 목을 끌고 가는 화가 또 희신이 됩니다. 이게 관성이 되죠. 목은 이게 재성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을 극하면 안 되고, 재성은 극하면 안 되고 생을 해주거나 아니면 요게 또 목을 또 살려주는 게 요 관입니다. 요 관성이 또 이런 측면에서 아니 목의 에너지를 화가 빼게 되면 더 약하게 되는데 왜 관성이 희신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목을 극하는 에너지가 뭐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금이겠죠. 금이 비견, 급제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 만약에 비견급이 있어서 요 재물을 찬탈해 간다면, 뺏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요 관이라는 화가 있어 가지고 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럴 때 이 관성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재성이 좀 약하게 있다면 식상으로 재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희신이 되겠죠. 이제 어느 게 더 희신이 될지는, 식상이 될지 관성이 될지는 그 사주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두 개가 다 식상이나 관성이 재성의 희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꽉 막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관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풀려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있어야 요 재성이 잘 더 작동하게 됩니다. 무조건 생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놈이 여기 있는 막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요 관성이 제 어떤 흐름을 뚫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수레바퀴로 생각해도 요 관이 재를 끌고 가는 에너지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는 재성을 뒤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게 왜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지, 희신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앞뒤 관계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관이다. 정관도 우리가 길신이기 때문에 극하는 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이 동일하게 목이라고 할게요. 요 앞에 했으니까 화라고 할까요? 그냥 보기 좋게. 정관을 우리가 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화를 비견과 연결시켜주는 인성, 이게 토가 되겠죠. 이게 인성이 희신이 되고, 요 정관을 또 살려주는 요 목이 또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희신이 되겠죠. 관이라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이
희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사주 전체의 어떤 판세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희신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그 다음에 정인이 있겠죠. 정인이 만약에 여기가 토다. 그러면 요 토를 생해주는 요 화인, 관성이 또 희신이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비견 부분도 나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이제 괜찮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토라는 인성을 극제하는 것은 재성이 되겠죠. 재가 너무 많아서 토를 약하게 하고 있을 때 비견이 있다면 재성을 견제해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비견을 쓰기도 하고 이럴 경우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관성을 쓰는데 관성이 일반적으로는 희신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길신들은 이렇게 앞, 뒤 오행들이 기본적으로 희신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흉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까요? 흉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흉신은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호랑이 같은 놈들이고 아주 성질을 부릴 때는 고약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강하게 있는데 편관 대운이 온다든지 편관 세운이 왔을 경우는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보면 첫째, 우리가 상관이다. 상관은 무질서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상관이 예를 들어서 여기 목이라는 에너지로 상관이 돼 있다. 그러면 상관의 기운을 잘 빼서 상관이 왜 나쁘냐면 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정관은 우리가 질서 자체를 잡아가는 좋은 성분인데 얘를 극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얘가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화가 되죠. 정관은 이게 토가 될 거고 그러면 목이 재성이 있게 되면 목극 토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목 자체에 강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하는 관계가 있을 경우는 극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희신이 바로 됩니다. 순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에너지를 이제 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성으로서 극을 해줘서 요 목이 날뛰지 않게끔 질서가 잡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어시키는 게 인성이 되는 거죠. 자, 인성은 여기서 이제 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극목 해가지고 요 부분을 잡아줘라. 그래서 인성과 재성이 상관의 희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논리가 그대로 계속 작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는 편관이 있겠죠. 편관은 호랑이 같은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제어가 잘 되면 나한테 큰 대권을 주지만 잘못됐을 경우는 내가 거기에 눌리고 바로 잡아먹히게 되는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편관이 강하고 일관이 약할 경우는 병이나 이런 게 올 때 굉장히 타격이 강하게 오는 부분들이니까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편관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화였다면 여기가 토가 되겠죠. 여기 편관을 우리가 토라고 합시다. 편관. 자, 그러면 편관을 인성으로 돌려주는 요 금이, 요 인성이 희신이 됩니다. 그 정인, 편인 굳이 가리지 마시고 요 인성 자체가 우리가 희신이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편관이 너무 센 놈이니까 요거를 적절하게 극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토를 극하는 요 목이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요게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강할 때는 우리가 식상과 인성이 희신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 인성이 희신이 될 때가 인생이 좀 더 순탄하고, 요게 극으로서 희신을 찾게 되면 대립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희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 구성을 짜게 되면 부조화, 풍파, 세상을 좀 시끄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신을 격으로 했을 때가 인생이 좀 더 순탄하고, 흉신을 격으로 했을 때가 인생이 좀 드라마틱합니다. 올라갔다 내렸다는 진폭도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그게 격일 수도 있고, 희신을 썼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편인. 자, 편인이 여기서는 이게 금이 예를 들어서 인성이다 라고 했을 때, 편인이다 했을 때 요거를 극해주는 화, 재성이 또 여기서는 희신이 됩니다. 물론 여기 관성도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생을 해주지만 관성도 희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성을 희신으로 잡을지 재성을 희신으로 잡을지는 이것도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이 두 개가 희신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글자의 어떤 십성을 알았다면, 아니면 격을 알았다면 그 격을 살려주는 부분, 희신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면 그 인생이 이제 격과 희신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인생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죠. 본인의 사주에서 격을 판단하셨다면 이제 그 희신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힘있게 있는지, 아니면 아주 약하게 있어가지고 극한지, 아니면 격 가까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있어서 쓰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사주들을 바라보게 되면 좀 이해의 폭들이 좀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적인 식신격 자체에 대한 부분, 아니면 상관격 자체에 대한 어떤 예제나 샘플들을 가지고 격과 희신을 또 판별해서 보는 부분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